자, 유저 콜백합니다. 방금 네, 봤듯이 함수를 캐시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간단한 녀석이라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예, 똑같이 네, 유즈 메모 쓰듯이 대신에 유즈 메모 중에서 특별히 함수에 대해서 메모이즈 한다라는 걸로만 생각하면 되겠고, 별게 없습니다. 함수가 오고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그 함수에 대해서 디펜던시, 의존성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비교 알고리즘 오브젝트 이즈는 거 똑같고, 반환값은 함수 자체를 반환합니다. 의존성이 변경이 되면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반환을 하고 저장하고, 의존성이 변경되지 않으면 기존에 저장했던 함수를 반환을 하게 되겠죠. 네, 후기니까 최상위 레벨이나 자체 후기에서만 할 수 있는 거고, 뭐 당연한 얘기고, 요거는 아까랑 똑같은 얘기고, 넘어가고, 함수를 캐시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유용한지 살펴봅시다. 음, 리렌더링 사이에 캐시할 함수를 첫 번째 인자로 넘기고 두 번째 인자로 의존성 배열을 넘깁니다. 그러면 처음에 전달한 함수 자체가 반환이 되고 다음부터는 의존성과 비교를 해서 달라졌을 경우에 새로 만들어서 반환하고 같으면 이전에 저장했던 그 함수를 그대로 씁니다. 언제 유용한지 살펴봅시다. 프로덕트 페이지에서 shipping 폼 컴포넌트로 핸들 서브 및 함수를 전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핸들 서브 및. 네, 이 녀석은 어, 네, 테마는 즉 핸들 서브 밋이 프로덕트 아이디와 레퍼러에 대해서만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데 테마가 변경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shipping 폼을 최적화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기본적으로 리렌더링 되면 모두 리렌더링 하니까 리렌더링이 느린 경우에는 메모로 감싸주면 되겠다. 그래서 메모를 감쌌어. 근데 메모를 감쌌는데도 동일하게끔 만들어야만 건너뛸 수 있게 되니까 동일하지 프롭스가 모두 동일하지 않 계속 늘 동일하지 않다면 메모를 하나마나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 온서브밋이 전달이 되는데 이 전달된 온서브밋이 동일하지 않으면 이 메모로 감싸기 의미가 없겠죠. 네, 네. 근데 얘가 동일하게 된다면 그때는 메모를 한 게 가치를 발휘하겠죠. 테마를 바꿀 때 얘는 렌더링을 안 할 테니까. 네. 음,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함수로 만들었을 때는 테마가 변경될 때마다 이 함수가 달라질 테니까 매번 리렌더링 할 테니까 그때 여기에 전달하는 이 온서브 밋도 얘는 달라진 함수니까 메모를 해봤자 얘는 리렌더링을 할 것이다. 그죠? 네, 네. 네, 아까 요거 정리한 게 맞네요. 그 얘기네요. 그냥 아까 말이 잘못된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유즈 콜백으로 감싸면 얘는 이제 테마 변경에 대해서는 의존성이 없으니까 얘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엔 동일한 함수가 전달이 될 테니까 얘가 메모로 감싸져 있다면 변경되지 않았으니까 얘가 리렌더링이 되더라도 shipping 폼은 리렌더링 하지 않겠죠. 음, 그 얘기입니다. 네, 똑같이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고 넘어가고요. 유즈 컬백과 유즈 메모는 무슨 관련이 있나요? 아까 봤듯이 유즈 메모 중에서 함수에 대해서 캐치하는 게 유즈 컬백이다. 그 얘기고. 음, 네, 간소화된 구현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보면 알겠죠. 함수를 받아서 이렇게 한 거죠. 아까도 제가 그래서 그 부분 괄호로 감싸서 똑같다라고 보여드린 거죠. 네. 모든 곳에 유즈 컬백을 추가해야 하나요? 꼭 그래야 하진 않습니다. 어, 리렌더링을 하지 않더라도 성능이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 네, 똑같은 얘기네요, 계속. 유즈 메모는 똑같은 얘기네요. 음, 그죠?
순수하게 유지해라. 불필요한 이펙트를 피해라. 불필요한 의존성을 제거해라. 이거 완전히 똑같은데요? 넘어갑니다. 이것도 똑같겠는데요? 똑같이 여기에 유즈 메모와 메모로 건너뛰기 대신에 유즈 컬백과 메모로 건너뛰기네요. 메모도 감싸고 유즈 컬백도 감싸서 건너뛸 수 있게 해야겠네요. 여기는 안 보고 넘어갈게요. 네. 네. 메모된 컬백에서 스테이트 업데이트하기.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네, 투더스를 의존성으로 지정했습니다. 여기 가능한 적은 의존성을 갖기를 원할 것입니다. 스테이트를 계산하기 위해 일부 스테이트를 읽어야 하는 경우에는 업데이트 함수를 전달하면 제거를 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투더스를 전달하지 않고 set 투더스를 할 때 여기서 함수 set 업데이터 함수로 하면은 투더스에 대한 의존성을 제거할 수 있겠죠. 이런 기법은 굉장히 유용하니까 많이 자주 애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의존성이 있을 때 늘 그걸 고민해야 돼요. 의존성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게 정말 필요 최소한이 맞나? 너무 자주 발동되지 않도록 하기. 때론 이펙트 내부에서 함수를 호출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고 유즈 이펙트에서 여기 크리에이트 옵션즈를 호출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이 함수는 얘는 룸 아이디가 변경될 때마다 혹은 스테이트가 변경될 때마다 매번 새로 생성이 되겠죠. 네. 그리고 얘는 컴포넌트 내부에서 선언한 변수니까 의존성이 돼야겠죠. 여기서 호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의존성을 걸어야만 합니다. 근데 얘는 매번 새로 선언되고 있으니까 이 유지 이펙트는 매번 새로 호출이 되겠죠. 이 유지 이펙트도 클린업하고 다시 셋업하고 하겠죠. 그럼 이건 유지 이펙트로서 바람직한 게 아니니까 다른 방식을 찾아봅시다. 자, 유저 콜백으로 감싸 보겠습니다. 일단 유저 콜백으로 감싸면 얘는 크리에이트 옵션즈를 여기에 의존성을 걸더라도 룸 아이디가 변경되지 않으면 얘는 변경되지 않으니까 네. 얘도 변경되지 않으니까 얘도 호출이 안 되겠죠. 근데 얘가 만약에 유저 콜백이 아니 크리에이트 옵션즈라는 녀석이 이 유즈 이펙트 내부에서만 쓰고 있는 녀석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기에 있지 않고 요 안에서 만들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신에 의존성이 크리에이트 옵션즈가 아니라 룸 아이디가 여기로 의존성이 걸리겠죠. 그러면 유저 컬백 자체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혹은 이 함수 자체를 밖으로 빼도 돼요. 챗룸 밖으로 빼도 돼요. 룸 아이디를 전달하는 함수로 만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선 이거 복사해서 이거는 새로 만들어서 해볼까? gsx 여기가 룸 아이디를 받아서 하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아이고 그리고 얘네가 가는 거지. 그러면 이 부분 필요 없고 이렇게 하고 룸 아이디가 여기서 가도 되죠. 네, 이러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룸 아이디가 변경될 때 유지 이펙트는 호출이 되겠지만 크리에이트 옵션즈라는 함수를 새로 선언하지 않죠. 그냥 새로 생성하지 않고 기존 거 쓰는 거죠. 네. 언제나 얘는. 이게 더 나을 겁니다. 요거는 유지 이펙트가 실행될 때마다 함수를 새로 만들긴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 코드만 놓고 보면 이거는 굳이 함수를 만들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하죠. 그냥 요거면 되잖아. 음, 그죠? 이것도 필요 없지, 그러면. 이래도 돼요. 옵션을 어디다 넘기는 거야? 옵션들을 넘기는 데가 없는데? 만약에 요런 데 전달하겠지, 아마. 아마도. 요것도 그냥 여기로 들어가도 되겠지. 이렇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커스텀 옥 최적화하기. 커스텀 옥을 작성하는 경우 반환하는 모든 함수를 유저 컬백으로 감싸는 것이 좋습니다. 유저 컬백으로 감싸고 유저 컬백으로 감싸고 디스패치에 대해서 네, 이렇게 하면 훅의 소비자가 필요할 때 자신의 코드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 필요한 훅을 사용할 경우에 최적화를 할 수 있게끔 미리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음, 음, 문제 해결. 렌더링 될 때마다 다른 함수를 반환합니다. 의존성 배열을 지정을 했는지 확인하세요. 의존성 배열을 빠뜨렸으면 안 돼요. 넣으면 의존성 배열을 넣으면 되는데 넣고도 안 되면 그때는 의존성 중 하나가 매번 리렌더링마다 값이 바뀌고 있는 경우일 수 있다. 그 녀석을 찾아서 제거를 해보자. 제거를 하걸 방법을 찾거나 해당 의존성까지 메모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루프 안에서 안 됩니다. 안 돼요. 맵 안에서 안 돼요. 맵 음, 안에서 하고 싶으면 어떻게? 컴포넌트를 분리하세요. 리포트. 똑같네요. 유저 컬백, 유저 메모랑. 네. 똑같은 내용이라서 진짜 빨리 끝났네요. 이거는. 유저 트랜지션 가겠습니다. 아, 다행이다.